오늘은 X9 conservative force. 자, 여기 삼각형 까꾸로 하고 진하게 해놓은 것은 손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쓰고, 이게 미분인데 이게 중학교 안 배우고 고등학교 때 이제 미분을 배우면 이렇게 되는 것만 배우는데, 이게 뭐냐면 F라고 하는 함수라고 하는데, 함수라고 해봤자 우리 물리에서는 x of t, 이게 이제 함수의 기본이라고 했죠. 이런 수학책에서는 함수가 뭔지도 안 가르쳐주고 전혀 별 세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모든 함수의 출발점은 위치예요. 그리고 그 아규먼트, 그걸 변화시키는 것은 시간에 따라 위치가 바뀐다. 그러면 x of t, 이건 함수라고 하지 말고 displacement 이렇게 그래야지 와다. 그런데 문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3차원 세상에 사는 여러분을 1차원 세계에 가다 놓고 아무 데도 못 보게 10몇 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살게 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좌우, 상하, 뭐 계단도 올라다니고 뭐 엘리베이터도 타고 별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바보를 만들어 놓은 거지. 수학을 배우면서 1차원적인 그 줄 위에 외줄을 타고 있는 개미같이 우리가 살아왔었던 거야. 그런데 갑자기 이걸 보면 막 화가 나. 물리 시간에 이런 이상한 기호를 수학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은데 배운다고.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그냥 그런 기호를 영어 단어를 하나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 첫 줄부터 막 화가 나고 그런 사람은 이제 정신 차려야지 돼. 그렇지만 지금 화가 나면 영원히 화가 나는 거고, 지금 보캐블러리가 하나 늘었다고 생각하면 너무 재미있는 거고. 자, 이 순간의 그 결정이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그레디언트, 다이버전스, 컬이라고 이름을 붙여. 그 1차원적인 세상에서 살 때는 미분을 한 가지밖에 할 수 없었는데, 그 한 가지의 미분도 방향을 숨겨놔 가지고 거짓말인 거지. 이게 1차원이라도 항상 1차원도 벡터라고 했죠. 수직선상에 있는 점들이 벡터 스페이스를 이룬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 그래서 그 유닛 벡터 E1이라고 하는 것을 안 가르쳐 주고 그냥 숫자만 갖고 우리가 배워서, 그러니까 이 감각이 다 없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수학을 잘못 배워서 그래. 그런데 이제 물리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운동 방향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바보를 만들면 안 돼요. 이 방향을 살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미분은 사실은 벡터의 x 성분을 갖고 있는 그 벡터인데, 벡터가 아니고 그냥 스칼라라고 거짓말을 해왔던 거죠. 그걸 살려주면 1차원이 벡터인데 그럼 당연히 2차원으로 확장 가능하고 3차원으로 확장이 가능하고, x, y, z의 유닛 벡터들은 서로 오토고널하기 때문에 x로 아무리 쓰려고 해도 이 위쪽 방향을 설명할 수가 없고, 이 평면상에서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이 종이 위아래를 지나가는 3차원 공간의 z 액시스에 대한 방향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레이디언트란 각 방향의 x 방향, y 방향, z 방향의 미분이고, 그 미분을 하게 되면 그 변화량은 x 방향의 변화량. 이 어떤 큐브를 만들어서 이 지점에서 공간상에서 이렇게 이동을 한다 그러면 1로 가고 x로 가고 또 y로 가고 그리고 z로 이동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동을 하게 된 거니까, displacement라고 하면 x방향, y방향, z방향의 성분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displacement를 델타 x를 시간으로 미분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속도는 x 성분의 속도, y 성분의 속도, z 성분의 속도를 다 가지고 있어야지 되겠죠. 그런 것처럼 어떤
스케일러가 있던 스케일러가 위치에 따라서 x 방향의 위치에 따라서 y 방향의 위치에 따라서 z 방향의 위치에 따라서 얼마나 바뀌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그레이디언트를 어디에서 제일 많이 봤냐면 날씨 예보를 하는데 등압선 이렇게 해놓고 고기압, 저기압 이렇게 하는데 바람이 우린 북반구니까 오른쪽으로 고에서 저로 가야 되는데 코리올리 포스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바람이 불게 되죠. 자,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스케일러 펑션이에요. 압력, 기압을 나타내는 기압의 그 몇 헥토파스칼인가 뭐 이렇게 해서 그 기압이 같은 점들을 다 이어놓은 등압선, 지도로 보면 등고선이 되고 가장 이제 바람이 고에서 저로 가니까 높은 압력이 있는 데에서 낮은 압력이 있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죠. 그것은 이 입장에서는 그레이디언트가 뭐냐면 가장 짧은 거리로 가파르게 이 함수값, 압력이나 뭐 온도 이런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산을 오른다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바로 그레이디언트가 되는 거고 아주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면 힘이 덜 든 거고. 자, 그래서 그레이디언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스케일러가 얼마나 가파르게 변화하는가 그 방향을 가르쳐주고 가파른 정도, 데리버티브로 그 가파른 정도를 기울기로 나타내주는 것이다. 그러면 고등학교 때 배운 미분을 x, y, z 성분에 대해서 다 따로 해주고 x방향, y방향, z방향에서 따로 해주고 그것에 유닛 벡터를 붙여서 더하면 그레이디언트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방향은 그레이디언트의 네거티브로 붙는다. 압력이 센 곳에서 약한 곳으로 바람이 불겠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배우면 포텐셜을 배우면 포텐셜에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를 해야지 힘이 나오게 돼요. 그 힘의 방향이 바람의 방향이다. 우리가 로테이팅 프레임이 살고 있기 때문에 코리올리 포스가 들어가서 방향이 꼬부라지긴 하는데 우리가 돌지 않는 정지된 지구에서 살았다면 그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방향으로 바람이 불었었을 것이다. 자, 두 번째는 다이버전스 theorem, 다이버전스라고 해요. 벡터 필드가 있는데 이 벡터 필드라고 하는 것은 수학에서의 필드는 엘지브라를 하는데 필요한 수의 집합인데 물리는 그런 걸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중력장, 전기장 뭐 이런 장이라는 걸 많이 이게 필드야. 무엇이냐? 임의의 물리량이 있는데 그 물리량이 좌표의 함수일 때 필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x 벡터가 있기 때문에 x, y, z 코디네이트 세 가지에 다 독립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물리량이 있는데 그 물리량이 각 좌표마다 바뀔 때 어떻게 변화하는가가 그레이디언트이고 다이버전스는 다이버전스 시어럼을 배우면 뒤에 나오는데 다이버전스 시어럼을 배우면 아 이게 왜 다이버전스인가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마치 수도꼭지를 물을 딱 틀면 갑자기 수도꼭지에서 물이 막 다이버지에서 나오고 여기서 뭔가 만들어져. 그리고 하수구가 있는데 이 구멍으로 물이 쏙 빠져서 사라져 버려. 이게 다이버전스가 네거티브라고 하고 다이버전스가 포지티브라고 하는데 뭔가 생겨나는 거, 없어지는 거. 그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X 성분의 벡터를 X로 미분하고 Y 성분의 벡터를 Y로 미분하고 Z 성분을 Z로 미분해서 다 더하면 그냥 다이버전스라고. 왜 그러냐? 나중에 다이버전스 티어럼을 배우면 알게 돼. 아, 지금 이 수도꼭지와 하수구를 생각하고
수도꼭지 하수구 다이버전스 그리고 요거는 이제 X 성분, Y 성분, Z 성분 각각 X, Y, Z로 미분해서 이 요렇게 동그란 거는 그 변수만 요 X만 얘는 Y만 얘는 Z만 미분한다. 나머지는 상수가 된다는 뜻이고. 세 번째, 다이버전스는 뭔가 한 지점에서 뭔가 벡터 필드가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들어가거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세 번째, 여기 곱셈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회전을 할 때, 뱅크를 돌릴 때 R 방향이 미분을 하면 세타 방향이 된다고 했죠. 그런데 그 미분은 사실 이 축으로 이렇게 샥 돌리는 거하고 똑같았기 때문에 그 앞에 문제들을 다 풀어본 사람은 시간에 대한 미분이 사실은 이 추구의 그 각속도 오메가에다가 벡터, 유닛 벡터를 곱해서 이 오메가 크로스 무엇, 어떤 벡터의 로테이팅 프레임에서 지구와 같이 그 어떤 벡터의 시간을 미분하면 오메가 크로스 A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이렇게 뺑그로 돌아. 이런 걸 머리카락이 우리 그 파마 하면 컬 한다 그러지? 핑컬 파마. 어? 컬. 뺑글뺑글 도는 거. 자기장과 같이 어떤 선의 주위를 뱅글뱅글 도는 벡터 필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연 현상에는 그레이디언트와 다이버전스와 컬이 있으면 그 자연 현상의 물리적인 필드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판단하는데 아주 편리한 산수야. 이것도 다 물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또 수학 안 배웠는데 이러지 말고 물리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안 배우고 지나가면 그냥 땡인 거야. 수학 백날 배워봤자 이 물리 문제 풀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만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1년, 2년 기다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고 또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봐야지. 자, 여기서 이제 컬은 크로스 프로덕트의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뺄셈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 A 크로스 B 뭐 이런 거 계산할 때 레비스 비타 이거 이용해 가지고 1, 2, 3, 2, 3, 1, 3, 1, 2에서 사이클릭은 뿔뿔뿔 되어 있고 1, 2, 2, 3, 2, 3하고 3, 2 이렇게 순서 바뀐 거는 마이너스가 된다. 3, 1, 2, 3, 1은 플러스고 얘에서 2, 2, 1, 3는 마이너스고 요거 두 개 바꿔치기 한 거니까 얘는 1, 2, 3, 1, 2, 3 그리고 1, 3, 2 뒤바꾼 거니까 마이너스 된다고 했죠. 3, 1, 2, 3 x1으로 a2를 미분하면 그리고 3, 2, 1 뒤바꿨으니까 뒤바꾸면 마이너스 튀어나온다고 했지. 자, 1페이지로 15분이 지났네. 자, 그레이디언트 1 over r 이것은 우리가 inverse square law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중력이나 정전기력 이런 것들의 포텐셜은 전부 다 거리 분의 1이 돼서 이걸 미분하면 거리 제곱분의 1로 힘이 약해져요. 그런 것을 inverse square law라고 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서 예를 들어 불빛 같은 게 멀리 가게 되면 표면적의 구의 표면적이 4파이 r 제곱이기 때문에 이 세기를 이 면적이 나눠 먹는다고 하면 힘의 세기는 4파이 r 제곱분의 1에 비례해서 거리가 멀수록 힘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것을 r 제곱분의 x 제곱분의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라는 함수는 x분의 1을 미분하면 되겠지. x가 0이 아닐 때. 그래서 이걸 미분해서 얻는 것이 힘이고 그리고 그 힘을 얻기 전에 요건 미분 거꾸로 가는 건 적분 나중에 이제 부호가 관련이 있는데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라고 하는 그건 나중에 신경 쓰고
미분과 적분 관계에 있다. 그런데 그레이디언트를 하면 유닛 벡터를 곱하고 x, 유닛 벡터 y, 유닛 벡터 z로 편미분을 하라고 했는데 이걸 잘 들여다보면 1 over r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위치 벡터의 크기다. 크기는 제곱해서 스퀘어 루트 하는 거다. 이 x 두꺼운 x의 제곱은 결국 이거의 벡터의 제곱은 x제곱, y제곱, g제곱이다. x1이 x고 x2가 y고 x3가 g지. 그래서 제곱 다 더해서 한 거다.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복잡하니까 capital X라고 쓰자. 그러면 1 over R은 1 over capital X라고 하는 놈이다.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 그런데 이 친구를 small x, small y, small z로 편미분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체인 룰을 써야 된다. 체인 룰. 체인 룰은 이 캐피탈 X로 되어 있는 거로 먼저 미분하고 그 다음에 이 캐피탈 X가 뭐야? X제곱, Y제곱, G제곱 더한 거지. 그러니까 얘를 X로 미분하고 Y로 미분하고 Z로 미분해라 라고 하는 거지. 자, 1 over square root of X는 X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니까 얘를 앞으로 밀어내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고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 더 미분했으니까 하나 더 빼주면 분모의 X의 2분의 3승.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그 2원에다가 요거 미분하면 얘를 x로 미분하면 2x가 나오고 얘를 y로 미분하면 2y가 나오고 얘를 z로 미분하면 2z가 나오니까 2x, 2y, 2z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2 다 지워버리면 보면 이 분자는 뭐냐면 2원 x1, 2, x2, 2, 3, x3니까 x 벡터다. 요거 분모는 뭐냐? 루트 캐피탈 X의 세제곱이니까 이건 R의 세제곱이다. R의 세제곱이다. R의 세제곱이고 위에는 R의 세제곱이고 위에는 X가 있는데 X 나누기 R은 이게 R이 X의 절대값이니까 그건 이 R이구나. 유닛 레디얼 벡터이구나. 그래서 유닛 레디얼 벡터 나누기 R의 제곱 그리고 이제 미분할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서 그냥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1학기뿐만 아니라 2학기에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걸 안 해두면 이제 영원히 괴로워. Explain the properties of conservative force. conservative force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conservation of energy에서 튀어나오는 건데 에너지가 보존이 되기 위해서는 힘이 conservative 해야 돼. 예를 들어 마찰력과 같은 것은 에너지를 다 잡아 먹어버리기 때문에 내놓질 않아서 conservative force가 아닌데 중력, 정전기력 이런 것들은 conservative 해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써서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는 conservative force이냐 아니냐를 아는 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곧바로 쓸 수 있냐 아니냐에 달린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conservative force를 구별하는 판별법을 알아내야 돼. 그것은 by definition conservative force는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에 돌아오면 이 힘이 이 길을 따라서 한 일은 0이다가 conservative force의 정의예요. 여기에서 동글뱅이는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얘기하고 closed path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 이런 A에서 B까지 간다면 C에 A, B 이렇게 표현하는데 A에서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면 이게 동글뱅이가 되니까 여기다가 적분에다가 동그라미를 해가지고 요것을 closed path를 따라서 한 적분을 얘기할 때 항상 이렇게 동글뱅이를 붙인다. 그러면 f.dx 1인데 한 바퀴 돌았어. 그러면 1이 0이다가 conservative force F의 정의라고 하면 돼요. 두 번째, 우리가 gradient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원 방향의 x 미분, 투 방향의 y 미분,
그리고 3 방향에 z 미분을 해서 더하는 게 그레이디언트. 얼마나 가파르게 증가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스케일러 함수인 여기 이제 potential energy라고 해요. 스케일러 펑션이 스케일러 필드 위치에 따라 바뀌는 potential 펑션이 있는데, 이 potential 펑션을 이렇게 미분하고 마이너스를 붙여놓는다. 마이너스가 왜 나온다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분다 그랬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니까 얘는 낮은 데서 높은 방향을 읽어내는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뜨거운 데서 찬 데로 열이 가거나 아니면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압력이 있는 데로 바람이 분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꼭 붙여야 된다. 그래서 그레이디언트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포텐셜 어떤 스케일러 펑션이 있어서 이런 것이 힘과 같다면 이것은 컨저버티브하다. 이것도 그냥 외워요. 외워. 조금만 지나면 왜 이걸 외우라고 했는지 알게 돼. 안 외워도 돼. 지금은 외워. f dx must be related to the total differential. 오케이. f dx라고 써 있는데 f가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로 써진다라고 했으니까 이 x 성분이 이거고 y 성분이 이거고 z 성분이 이건데 얘하고 dx의 스칼라 프로덕트를 하면 dx의 벡터는 스칼라 프로덕트 이거는 e1, dx1, e2, dx2, e3, dx3이기 때문에 얘하고 스칼라 프로덕트를 하면 뭐가 나면 어디서 많이 본 거야. 얘가 x1, x2, x3의 함수이고 x1, x2, x3의 함수인데 x1을 미분해서 x1 바뀐 거를 곱하고 2만 갖고 미분해서 2 바뀐 거 곱하고 3만 해가지고 3를 바뀐 거 곱하고 이게 바로 멀티 베리어블 펑션에서의 generalized chain 룰이다. 우리가 composite 펑션 어떻게 뭐 f가 있고 g가 있는데 이것을 x로 미분하려면 어떻게? G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G를 X로 미분하는 게 체인 룰이라고 했죠. 바로 이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건 이제 고등학교 때 변수 하나만 했는데 이 좌표가 X, Y, Z 세 개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의 변화량을 구하라 그러면 이것도 너 저리 가. 다 버려. F의 변화량은 사실은 X 때문에 변하는 것과 Y 때문에 변하는 것과 Z 때문에 변하는 것을 합치면 된다. 여기에서 Y, Z를 내버려 두고 X만 바꿔라. 어떻게 그러면 X만 바꾸고 X가 얼마나 바뀌었는가. 이것은 Y와 Z가 상수라는 뜻이고 자, X하고 Z가 내버려 둬. Y만 바꾸고 싶어. Z만 바꾸고 싶어. 이렇게 해서 쓰는 것이 total differential. 그러니까 x, y, z 세 개의 변수에 의해서 바뀌는 f가 얼마나 바뀌었는가를 알아내려면 이렇게 쓰면 된다. 자,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만 있을 때를 일반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우리는 df, dx 이 미분만 생각을 하는데 자, f가 f of x다. x 하나만의 변수이다. 그럼 얘가 바뀐 거 어떻게 바뀌냐? 이거는 x로 미분한 다음에 x 바뀐 디퍼런셜을 곱해주면 돼. 이 얘기구나. 그런데 얘는 x, y, z 세 개의 변수를 갖고 있으니까 이 짓을 세 번 해서 독립적으로 해서 다 더해라. 더하고 나니까 여기서 모양이 읽혀지지. 이거는 여기는 x, dx, dy, dz, dx, dy, dz라고 하는 요게 세 개의 성분을 갖고 있는 dx라고 하는 differential displacement vector가 나오고 걔하고 마이너스 gradient 얘는 이제 gradient에 해당하는 gradient f라고 하는 것에 small f라는 함수의 gradient하고 scalar product를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 이제 capital F라고 하는 힘은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대려놓으면 이렇게 된다.
좋아.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 이 적분을 f.dx를 되게 복잡한 거를 해고 나면 이렇게 트리비얼한 적분이 되는데 임의의 f에 대해서 df를 적분하면 그냥 f만 나오죠. f의 파이널에서 f의 이니셜을 빼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이걸 토탈 디퍼런셜 찌끄러기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함수 자체의 덩어리로 변화한 양을 얘기하기 때문에 얘를 해버리면 양변에 적분을 하면 중간에 과정이 소멸해버리고 끝에만 나와. 그거는 1차원일 때는 항상 그런데 1차원일 때 함수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학 시간에 A에서 B까지 dx 하면 부정적분 FB 빼기 FA 여기 중간에 과정이 있나? 이 끝에만 대입하면 땡이잖아. 아, 여러분들은 1차원적인 항상 컨서버티브한 경우의 포텐셜을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수학에서 이렇게 배워가지고 여기에 적용을 못하는 거일 뿐이었구나. 자, 이게 일반적으로 3차원적인 공간에서의 이동을 할 때 한 일이 path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신기하게도 다음과 같이 그레이디언트 어떤 스케일러 펑션의 그레이디언트와 디퍼런셜의 스케일러 프로덕트로 되면 체인 룰에 의해서 토탈 디퍼런셜로 바뀌면서 임의의 path를 따라서 적분을 하더라도 이 답은 꼭지의 답만 관련한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게 바로 컨서버티브 포스의 특징이다. 자, 그리고 이건 뭐 수학 1년 끝 다 배울 때 나올까 말까 해요.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모르면 그냥 외워. 얘는 동글뱅이는 closed path를 따라서 하는 거라고 했지. x의 9를 가면 이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다 나오니까 증명하고 싶은 사람 그걸 따라서 하면 되고 아닌 사람은 그냥 암기하면 돼. 뭐냐? 이렇게 closed path를 따라서 일을 하게 되면 이걸 한 이 선 적분 closed path를 따라서 한 적분은 희한하게도 이 내부에 있는 면적이 있는데 이 면적인 이 면 위에 있는 모든 점에서 다음과 같은 컬을 계산해. 컬은 이렇게 그냥 대입만 하면 되고 복잡해 보이지만 대입만 하면 되고 여러분한테 컬을 계산하라고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컬과 d 시그마 여기에 면적을 나타내는 d 시그마라는 면적 그리고 노멀 벡터 이 면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 그러면 이건 노멀 벡터 디퍼런셜인데 이거의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해서 이 서피스 상에서 적분한 것과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것의 아주 기초적인 것이 그린스 티어럼이 이변수 함수에서 그린스 티어럼이 되고 자 그러면 이걸 그냥 암기하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얘는 closed path를 따라서 적분한 일은 0이라고 하는 것이 컨서버티브 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임의의 closed path를 따라서 하면 이 closed path를 매우 작게 할 수 있겠죠. 매우 작게 하면 그 작은 그 점 하나를 테두리를 돌아가는 closed path를 따라가면 이 corresponding surface는 또 마찬가지로 그 점이나 마찬가지겠지. 그 조그만 점에서의 컬은 항상 빵이라는 말이 이거하고 동치가 됩니다. 자, 그런 사실을 이용하면 그런 말은 어떤 벡터 필드의 컬을 계산하니까 빵이었다. 아, 그러면 그걸 따라서 면적분을 서피스 적분을 하면 closed path를 따른 이런 path를 따라서 closed path를 따라서 한 일은 빵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적분을 임의의 path를 따라서 적분을 수천만 번을 할 수 있어? 못하지. 그레이디언트로 표현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 이거는 괜찮아. 적분을 할 수 있으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건 이제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컬을 계산한 거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컬을 계산해봐서 빵이면 closed path를 따라서 한 적분이 빵이 되기 때문에 항상 conservative force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론지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work kinetic energy theorem을 타임 데리버티브로 취하면 무엇이 되나? 이거는 내가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시간 타임 데리버티브를 하는데 얘는 x, y, z에 대한 적분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시간으로 미분하려고 해봤더니 이 안에 이제 x, f라고 하는 힘이 x의 함수일 거 아니에요. conservative force면 그렇게 돼요. 왜냐면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포텐셜 에너지라고 했는데 이 포텐셜 에너지가 포지션의 함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힘도 위치에 따라 딱 정해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컨서버티브 포스일 때는 non conservative force에서는 그런 위치의 함수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얘를 체인 룰을 또 쓰는 거지. 토탈 타임 데리버티브를 하려고 했더니 얘가 모든 게 점 x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러면 x, y, z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체인 룰을 써서 x 바꾸면 어떻게 되니? y 바꾸면 어떻게 되니? z 바꾸면 어떻게 되니? 그래? x로 미분한 다음에 x를 시간으로 미분해야지. y로 미분한 다음에 y를 시간으로 미분해야지. z로 미분한 다음에 그럼 뭐 이거 뭐 속도의 성분이네. x, y, z 성분이고 스칼라 프로덕트, 그레이디언트. 좋아. 그런데 얘가 포텐셜 에너지. 왜?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를 하면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를 해서 힘이 얻어진다. 이상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또 이런 걸 하면 또 잘해. 이거는 너무 많이 봤어. A부터 X까지 F of X, DX. 고등학생도 할 줄 알아. 이건 F of X야. 그치? 이런 거 다 할 줄 알아. 이것을 그냥 이것이 3차원으로 바뀐 게 이 그레이디언트라고 했잖아요. E1 hat, round X, round E2 hat, round Y, round E3 hat, round C 이렇게. 그러면 요것을 기억하면 바로 응용을 하게 되면 X, Y, Z 성분이 바로 그렇게 힘의 성분을 끄집어내니까 결국 요 놈이 이러한 포텐셜이 존재하는구나라는 말이 되고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포텐셜 에너지가 힘이 되기 때문에 F 스케일러 프로덕트 벨로시티 어디서 많이 봤네 파워네. 그런데 키네틱 에너지 워크 키네틱 에너지의 시간 미분은 요거 어떻게 MA velocity 이렇게 나왔었으니까 결국에 여기는 F라고 하는 걸 읽었고 여기서는 MA를 읽었으니까 임의의 velocity에 대해서 MA 빼기 F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하면 0이다. 임의에 대해서 하면은 임의의 벡터에 대해서 스케일러 프로덕트 하면서 빵이면 얘가 빵인 거야. AX가 빵인데 임의의 X에 대해서 다 빵이면 A는 0이지. 그치? 항등식이라는 걸 보죠. identity. For any X it is 0 그러면 A는 빵인 거야. 자, 그럼 포텐셜은 어떻게 구하는가? 이 앞에 시간이 조금 길어졌네요. 그래도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적분을 하는 방법. 그렇지만 우리가 뺄셈을 배우기 전에 덧셈을 이용해서 내가 그랬지 외국에서 그 우리나라 학생들이 뭐 수학을 잘해서 한국 사람들은 암산도 주산, 부기, 암산 뭐 이거 엄청나게 잘해서 뺄셈은 잘하는데 뺄셈 너무 잘한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어. 새로운 거 배우면 또 아무것도 못하잖아. 미리 배운 거 암기한 거는 되는데. 자, 적분을 하려고 너무 고생을 하지 말고 잔머리를 쓰는 거야. 미분을 해서 이것이 되는 것을 찾아내는 게 적분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 그게 바로 거스름돈을 암산해서 계산하는
머리 좋은 사람보다 돈을 내놓으면서 그냥 그 10,000원 주면 내가 6,000원, 4,000원 받아야 되는 걸 암산을 하지 말고 6,000원 내가 갖고 나머지 4개가 생겼군요. 그러면서 돌려주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야. 왜냐, 암기된 문제는 몇 문제 못 푸는데 응용하는 문제에서는 그것을 근본적인 문제를 자꾸만 풀어버릇해야지 몇 개 암기된 답만 반복해서 하면 그거밖에 영원히 못 푸는 게. 자, 뭐를 미분하면 이렇게 될까를 찾아내. 이것을 접근하려고 하지 말. 아 다르고 어 다른데 그게 머리가 더 좋아져. 뭐를 미분하면 y로 미분해서 y가 되는 함수는 2분지 1 y의 제곱이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텐데 2분지 1도 맞힐 필요도 없이 그냥 높은 데에서 하나씩 찌그러지니까 x 제곱을 미분하면 x가 나오겠지. 앞에 이게 제곱이 되면 2x가 나오겠지. 그런데 우리가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바람은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분다 해서 마이너스를 꼭 붙여야 된다 그랬지. 힘을 얻으려면 포텐셜에서. 그러면 이게 답이 다 나와요. 이걸 이용하면 이걸 베끼기 미화하면 안 돼. 카피를 잘해야 돼. 카피를 잘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이게 포텐셜 에너지예요.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미분하면 상수는 아무런 상수나 미분하면 빵이니까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 근데 여기서 조건이 이 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가 빵입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2로부터 이 상수를 결정할 수가 있어.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되죠. 다음 문제는 이런 것은 이제 도선에 일렉트릭 차지가 이렇게 쫙 모여 있는데 전기장이 어떻게 되는가를 물어보는 거일 수도 있고, 별은 다 동그란 별로 되는데 만약에 가상적으로 전선줄 같은 질량을 가진 입자가 있는데 얘가 중력을 어떻게 주고받느냐 하는 문제에 관련된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것은 이제 스퀘어 루트 미분을 할 줄 알게 되면 그런 걸 할 수 있지. 자, 힘이 거리의 역수로 아까 점에서 점전화나 이런 점 질량에 의해서 중력이나 정전기력은 R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고 했는데 얘를 무한히 모아 놓으면 이 문제는 사실 이렇게 G 방향의 공간을 소멸시키는 것과 같아서 3차원 공간을 2차원 공간으로 만들어 버린 경우와 같아요. 그러면 3차원 공간에서 공은 면적은 4파이 R 제곱이 되고 2차원 공간에서는 테두리는 결국 이 원주가 돼서 2파이 R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선 주위에 전기장의 색이 전류가 흘렀을 때 자기장의 색이 이렇게 R분의 1로 줄어든 이유가 얘네들이 나눠 먹는 거고 한 점에서 방출되는 것을 그 세기를 면적이 R 제곱에 비례하는 면적이 나눠 먹을 때는 인버스 스퀘어러가 되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로그의 미분 이런 것들은 다 잘 하기 때문에 패스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1학기 때에는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2학기 가면 너무나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 공부해 놓으면 나중에 삶이 편해요.